진짜 막 너무 저는 너무 슬펐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티를 안 내서 그랬는데 또 막 힘들었거든요. 저도 그 보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그 수업 때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아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우셨거든요. 그때. 네. 아, 희생이 그랬어요. 집중이 안 되는 그 감정을 집중해서 표현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작품인 거잖아요. 맞아요. 예. 작품이 뭔지는 이제 아시죠. 작품이 뭔지는 그러니까, 와, 아시죠. 너무너무 어려운 거고, 또 선생님들이 귀신같이 진짜 그걸 다 느끼고 계신다는 것도, 그것도 이제 발견도 하면서, 나 이게 안 되는구나. 그게서 벽에 부딪히고, 뭔가 그 걸림에서 그 산을 못 넘는다는 걸 느낄 때, 그래서 계속 이 작가바는 내 못났고 내 부족한 걸 자꾸 대면하게 만드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예, 그 눈물이 계속 그게 났어요. 많이 힘드셨고. 예, 제일 힘들었던 게 결국은 네. 내를 그냥 밑바닥을 보는 느낌 같은 거가 있었어요. 충분히 진짜 저는 대조적이라고 많이 네. 느낀 게 현용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집중하고 싶은 게 너무 분명해서 확장을 하려는 그런 게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선생님들이 계속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떠냐, 저자를 써보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많이 했는데 희자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거를 많이 던져주면은 그런 거를 하시느라 너무 즐거우셔가지고 이제 본인이 하시려던 거는 약간 뒤로 밀어주시려고 맞아요. 예. 그런 부분이 너무 있어서 반대예요. 네. 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본인이 알아서 넓힐 수가 있으면 중심만 잘 잡고 계시면 충분히 혼자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희재님만 혼자 하시게 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날 때쯤 알았어요. 어. 그게 그 사이에 어려웠던 거는 어려움과 동시에 선생님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모호한 거예요. 그게 이제 뭐가 뭔지를 모르겠고 알 것 같은데 도저히 이게 어, 이거다라는 깨달음 같은 그게 안 오니까 너무 힘들다가 뒤에는 이제 좀 알겠다 싶으면서 이제 저도 마음이 좀 차분하게 가라앉고 그 전에 답답할 때는 끝나는 것도 너무 걱정이었죠. 이렇게 계속 끝나면 어떡하지? 이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끝나도 계속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좀 중요한 줄기를 한 두 개 정도는 이제 잡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줄기인가요? 저는 인체 좋아하잖아요. 네. 이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해부하고 혼자서 그냥 조금이지만 이제 책 보기 시작했고, 집에서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체를 좋아하는구나, 확실하게. 그걸 더 좀 느낀 게 있고, 그 다음에 미나 시작했잖아요. 미나도 시작하고, 색수업도 했으니까, 이제 먹이 좋다고 먹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다른 것도 알 때 먹이 제대로 좋다는 걸 또 더 아는 거잖아요. 먹만 좋고 먹만 알고 좋아하는 거랑 다른 색들에 대해서 좀 다 어떤 걸 알고 나서 먹을 대할 때 좀 느낌이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색에 대해서 궁금해진 것? 조금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그냥 밖에서 재밌는 걸로 끝내지 않고 이제 좀 자기랑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려고 바뀌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색계 수업 들으시는 것도 그런 면에서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소아님이 이 두 분은 선배잖아요. 선배들이 하고 있을 때 결정을 하시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네. 근데 밖에서 볼 때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규 회원이었을 때 두 분이 작가반인 걸 알고 계셨잖아요. 네. 네.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더 밖에서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밖에서 바라보는 저의 마음은 저분들의 모습이 나의 미래인가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저렇게 자기를 발견해 가는 모습이 정말 좀 신기하고 네. 조금 놀랍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네. 막상 들어와 보니까. 지금 제가 기초 소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희재님 말씀도 듣고 며칠 전에 블랙씨도 선생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도 있고 생각해보면 나는 잘 설계된 미로에 던져졌구나. 표현이 무한 뭐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선뜻 대답을 못하고 맞나? 틀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준비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호하단 표현하셨는데 저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끝에 가서 깨달으셨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그냥 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어떤 믿음일까요? 본인이 해야지. 본인이 해야지.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네. 이 미로에는 출구가 있다. 그런 믿음. 네. 과연 어떻게 될지. 되게 가장 힘드셨을 때는 언제셨는지 두 분은. 그러니까 작품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드셨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작품이 힘든 것도 있지만 그 상황이 힘든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작품은 또 어떻게 힘들었는지 그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기초 과정이 조금 기초 과정. 왜냐면 너무 좀 속도가 느렸고 그랬으니까. 저는 사실 현용님이 기초가 힘들었던 게, 현용님은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요, 항상. 매사에 되게 조심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나와서 자꾸 보고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현용님이 이렇게 되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선을 쓰고 했는데, 장대도 매야 되고, 두 분 다 장대도 하셨잖아요. 장대도 매야 되고 하니까 멀리 나와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죠, 또. 현용님은. 남들이 피해갈까봐. 그러니까 장태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사람 부딪힐까 봐. 근데 사실 저는 그게 되게 멋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랬어요. 은호 선생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현용님이 이제 미술하는 사람 같다. 서서 멀리서 보고, 이렇게 딱 멀리서 자기 그림 보면서 객관적으로 보고, 이런 것들이 되게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미술하는 사람 같다. 이렇게 했는데, 또다시 앉아서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네. 그래서 자꾸 멀리 나와서 보고, 멀리 나와서 봐야지만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 혹은 내가 내 그림을 좀 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내서 보듯이 작품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작가반 끝났다고 돌아가지 말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초 때가 제일 힘드셨구나. 희재님은 언제가 제일 힘드셨어요? 저는 그때 막 다 소문 다 났겠지만 서가지고 한 자세로 길게 있는 걸 이제 보통 막 서도 긋거나 뭔가 움직이는데 그때 쉬는 걸 제가 시간을 못 해가지고 길게 서 있어서 이제 막 다리 때문에 이제 집에 겨우 막 걸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한의원에서 계속 물었어요. 언제까지 서 있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스케줄 우리 있었으니까 몇 주 남았다면 한숨을 쉬면서 침 놔주고 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앉으면 안 돼요. 계속 물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원해서 하는 거라서 앉아서 할 수 없고 이 지금 자세를 받아들여서 그냥 한의사님은 저를 침을 놔줘서 안 아프게 해달라고 그 얘기하니까 한숨을 쉬면서 막 그게 육체적으로 좀 힘들었던 거 있고 그 뒤로는 이제 괜찮았는데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안 해주시고는 어떤 미션에서 이제 그림에 뭘 담아 어디까지를 담아야 되는지 어디에서 멈춰야 되는지 뭐는 담고 뭐는 안 담고 그 다음에 이제 멈추는 것 그 다음에 또 설명식으로 가도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이라서 이런 게 설명식으로 어떤 추상하지만 추상 속에 설명식으로 들어가도 안 되고 이 화면에 담아야 되는 그 어떤 실전에서
예, 그 아까 그 힘든 그 과정에서의 그걸 너무 질문하고 싶고 근데 이제 아까 질문을 오히려 제가 할 줄을 몰라서 다른 그 기법이나 이런 거는 물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걸 그때는 몰랐던 거였어요. 설명을 잘하는 것도 저는 역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역량이 제가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 대신에 다른 걸 원장님한테 배워야 되는 그 시기를 제가 놓친 거고 지금 제일 어려운 거 여전히 내 그림의 화면 속에 뭘 담아야 작품이 될까 어디에서 멈춰야 될까 더 넣는 것 때는 이거는 난제예요 난제. 약간 그 희재님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물어보시면 대답을 되게 잘해주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 희재님이 좋아하시는 질문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엄청 많이 물어보셨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저희 입장에서는 뭐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는 건지 물어보면 거기서는 또 막히시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가 해결이 되시면 혼자도 충분히 잘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조금 그 답답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자신 있게 할 수 있거나 이건 아니지만 그 답답함보다는 지금 나아요. 예. 그리고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도도 마음이 더 차분해지기도 하고. 되게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얘기를 사실 그 전에 이제 질문 금지 당하고 도와주지 말아라고 하는 그 미션이 네. 있었을 때 전에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얘기를 해도 사실 얘기 안 하는 거랑 얘기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네. 계속 막히시는 모르니까 거예요. 그래서 모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 하시니까 선생님 10분만 있다 와주세요. 그러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10분 있다 가요. 네. 그러면 아직 좀 더 생각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왔는데 저는 아직 얘기는 못 하겠고 그러면 이 보잘것 없는 거지만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보잘것 없진 않아요 이랬어요. 그때 너 막 우셨어요 그때. 그래서 왜 우세요? 약간 이랬죠. 전 또 항상 그랬더니 칭찬받아서 너무 좋아서 운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칭찬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얼마나 칭찬을 안 하셨으면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울겠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감정이셨던 거예요? 그때 이제 와서 물으시는데 제가 이거는 어떤 뭐입니다라는 게 안 돼 있던 거여가지고 근데 그때 드물게 이게 저는 그 연필할 때 원장님이 그때 종이 느껴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았던 게 종이와 연필하고 저하고 이렇게 딱 연결되는 지점이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소묘가 그 선하는 좋고 오히려 그때 이제 멈추고 다른 걸 넘어가게 된 것처럼 그때 그날도 이제 순지 저하고 그 표현하는 거하고 해서 이제 연결이 돼서 나는 이제 혹평을 받더라도 나 이거 계속 할 거다. 약간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뭐 하냐고 물으셨을 때 막상 표현을 못 하겠는데 저 말리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원장님 보시기에 이렇게 해서 시시할 수 있으나 저는 이거 지금 할 겁니다 하니까 아니요 시시하지 않다. 시시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가시는데 제가 눈물이 빵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내가 그렇게 칭찬을 안 해줘서 나도 좀 반성을 좀 해야 되겠네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또 사실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또 특히나 작가반 학생들한테. 네. 그래서 그런 많이 힘드셨는데 도대체 어떤 걸 배우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전에 네. 이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좀 그래도 좀 깨지고 있잖아요. 조금씩 뭔가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얘기도 듣고. 네. 최근에 제가 깨달은 거는 네. 겨울에 연필을 갈게 됐거든요. 네. 연필 끝을 갈아서 그 심지가 나오는 지점까지를 완성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심지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봐주셨는데 좀 나무라셨죠. 네. 네. 뭐라고 네. 그러니까
힘으로만 이렇게 해서 판매가 진동할 정도다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그러니까 빨리 가르려고만 애썼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그 말씀 주면서 조금 억울했거든요. 나는 빨리 가려고 한 건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갈았는데 이렇게 빨리 갈릴 줄은 나도 몰랐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무리를 했는데 다시 그 미션을 하고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약간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갈았다고는 하지만 제가 뭔가를 수련하는 마음으로 하진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좀 모든 상황에는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되게 약간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아직까지는 힘들지 않다고 약간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되게 두려운 거예요. 아직 비행기 도착 전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좀 두려운 거예요. 아직 힘들지 않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이 있는데 되게 불안불안해 하긴 해요. 뭔가 총량이 있다면 제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나머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서 좀 긴장돼요. 두 분이 힘든 거를 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가늠이 되시겠네요.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다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네. 말씀 들으면 조금 겁은 나죠. 네. 그 작가반 후배잖아요. 후배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되게 지금 희재님은 되게 이렇게 안쓰럽게 쳐다보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눈빛에서. 눈빛이 약간 네. 걱정하는 눈빛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이제 다 산 올랐다가 내려간 사람이 지금 이제 초입에 이제 뻘뻘 흘리는 사람한테 하기가 그냥 끝까지 가면은 그냥 오기 같은 거라도 끝까지 가보는 것 그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냥 뭐라도 그리고 왜 저는 중간에 깜지라도 할래요. 저도 깜지 되게 싫어하고 같은 거 반복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안 되니까 그냥 저는 막 맨 땅에 헤팅하는 마음으로 깜지처럼 그냥 뭐라도 그냥 계속 같은 거 반복해야지 이런 마음이었다고 수경 선생님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안 봐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깜지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제가 이 얘기를 어. 되게 매 기수한테 다 해요.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니까. 현용님한테도 많이 했어요. 얘기 많이 했고. 근데 그 전기수의 7기에 그 학생분 중에 한 명이 그거 제가 그 얘기 했을 때 굉장히 화내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냐. 약간 이렇게. 근데 그때 약간 멈칫했죠.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약간 이런 했는데, 그 학생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는 거밖엔 좀 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더 알게 된 거죠. 네. 열심히는 할 건데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나는 그거로 안 쳐준다. 이렇게 한 개를 더 알게 된 거죠. 사실은 네, 네. 거기에서 만약에 제가 좌절했으면 어떡하란 말이야인데 한 개가 더 남았다라고 저는 이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저는 그림을 시작해서 작가반에서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적응도 하고 뭔가 알았으면 왔으면 좋았을 걸 했는데 또 그거는 아니라고 알았으면 안 했을 수도 있다 작가반. 사실 그것도 다 반반은 다 맞다고 생각해요. 맞는 말씀이라고. 그처럼 이제 무조건 열심히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 저도 이제 그거는 되게 생각하게 됐고 일단 계속 하겠다라는 거를 저는 마음을 먹은 게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거거든요. 계속 그림을 일단은 그리겠다. 저한테는 그게 최고의 목표여가지고 뭐 저는 계속 그리겠다라는 그가 좀 더 끝나면서 그 괴로운 그 고행의 약간 그 탑산 같은 이런 걸 하면서 그게 좀 분명해진 게 저는 가장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얻은 게 있고
이제 가면서 이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가면서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좀 믿으라고. 그게 이제 조금씩 믿어보고 싶어졌어요. 믿어보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배우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또 저 자신을 좀 믿어보기도 하면서 해보고 싶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현영님은 어떠세요? 그냥 좀 너무 힘들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조금 저 눈빛은 예, 좀 약간 여유롭게 약간 피곤한 눈빛이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왜냐하면은 너무 어렵게 하면은 또 애쓰지 마시고 그냥 여유롭게 여유롭게. 예, 그게 낫지 않을까. 블랙섀도우 선생님께서 매 작가반 기수 끝나실 때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를 두 분이 깨달으실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사실 현용님하고 희재님 두 분 다 똑같이 얘기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그 현용님은 말수는 적게 얘기했지만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되게 눈빛도 비슷해요. 약간 걱정하는 눈빛이고 또 여유롭게 해라, 마음 너무 부대끼지 말아요. 약간 이런 뜻 같거든요. 사실은 작가반이라는 게 그림이 힘들다기보다 작품 하는 게 힘들다기보다는 마음이 힘든 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작품의 거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걸 표현할 수 있게끔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있어요. 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한테 이제는 그때는 중간이었으니까 그때는 약간 어떻게 얘기해 주실 건지 물어봤을 때 현영님은 제가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약간 이렇게도 하시고 희재님은 뭐 열심히 하면 좋지 약간 이렇게 좋게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끝났으니까 좀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조언이나 아니면 여기는 어떤 곳이야?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을지 네,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그냥 벌써 약간 되게 세게 그냥,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암벽 등반 하고 싶잖아요. 저도 네. 암벽 등반 하면 엄청나게 느낄 것 같거든요. 어떤 성취나 네. 그 땀을 흘리면서 타고 올라가서 보는 또 전경이나 그 절벽 앞에서 기어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못하고 안 하잖아요. 네. 힘드니까. 음. 힘든 만큼 그냥 딱 고생하고 얻어지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정상을 올라간 것처럼. 그냥 어려운 길을 그냥 올라간 만큼 올라가는 그 이제 경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다른 경로에서는 못 보는 거니까 예. 그거 보는 게 보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고생은 하면서 고생하면서. 예, 하면서 네. 그 루트에서 볼 수 있는 전경을 볼 수 있는 것 그냥 약간 익스트림 경기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네. 현영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 같이 얘기하시네. 왜냐하면은 뭐 작가반을 하든 정규반을 하든 결국에는 뭐 수강생분들이 그러니까 뭐 작품을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작품을 그리고 싶으면 작가반을 해도 되고. 오, 제대로 된 작품을 하고 싶으면 작가반은 네. 네. 그게 아니면은 뭐 굳이 뭐 굳이 할 필요는 그 왜냐하면 저희 사실은 또 이제 그 작가반 말고도 특강이 워낙 네.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 굳이 작가반이 아니더라도 다른 특강들 그걸 다 하다 보면은 뭐 다 작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있다.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제대로 된 작품을 하려면 작가반을 하고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보다도 다른 특강들도 들어도 된다.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지 않고 뭐 드로잉 워크숍이라든지 뭐 실전도 그렇게 그리고 요번에 뭐 세케라고 뭐 네. 그것도 뭐
뭐 여러 가지 도움되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다른 수업들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결론은 현용님의 결론은 작품을 제대로 하려면 작가반에 들어오되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예. 굳이 들어올 필요까지는 없다. 네. 현용님이 좀 잘 안 웃어서 그러지 재밌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작가반 할 때 사실 많은 우리 서로 밑바닥까지 보고 했는데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본인이 자유롭게 이제 하게 되면서 우리 되게 서로 되게 예의를 지켜가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서로 좀 소통이 잘 됐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50호 시작하면서는.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진 선생님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제대로 어떻게 좀 여쭤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작품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지, 앞으로의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작가반 끝났다고 해서 작품을 안 하실 것도 아니고, 이제 또 11월 전시를 남겨놓고 계시는데, 전시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작품 하실 거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불려세도 선생님이 1년 계획 세우라고 하고 작품 20점, 30점 하라고 해가지고 뭐 네. 여기서는 유화 네. 집에서도 하기는 하는데 제 식으로 말하자면 작품은 아니고 준작품. 아까 말한 준작품이란 건 펜 혹은 볼펜으로 그린 그 이번에는 사절지에다가 좀 좀 크게 해서 작업을 하겠다. 예,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이제 깃털이긴 깃털인데 약간 화살 그 깃 같은 거 깃털을 추상화하는데 네. 그게 딱 보면 화살깃 혹은 식물 같아 보여요. 식물? 네. 그러면 그걸 왜 어떤 이유에서 그리시는 거예요? 깃털한테는 여유로우면서도 뭐 약간 멋있는 여유로우면서도 멋있는 것에 대한 상징이 깃털이에요? 예, 그거를 칼? 예, 그거를 또 펜으로 갖다가 그 표현을 칼을 왜 그리려고 하셨어요? 그리려는 건 일본도 일본도? 예, 그게 또 이제 날 보면은 굉장히 예리하면서도 아름다워. 예리한 아름다움을? 예, 예리한 아름다움 그리고-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 성격하고도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그림을 그리면은 또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때는 진짜 칼같이 좀 진짜 제대로 된 게 나오고 하고 그러니까 딱 제 성향에도 잖아.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릴 건 깃털, 칼 그리고 물결 소용돌이 그것도 같이 물결 소용돌이는 어떤 의미예요? 유해지고 싶은 본인의 어떤 마음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같이 시간의 시간을 시간? 의미하는 거고 어, 그러니까 실제로 그린 것에서 이제 뭐 그 조그만하게 네. 그리고 또 옆에는 또 그걸 크게 그린 다음에 그걸 또 이제 볼펜으로 그 색을 표현한 게 있거든요. 뭐 네. 희재님은 어떤 작업하실 생각이세요? 저도 들으면서 되게 부러운 점이 네. 현용 씨는 하고 싶은 거나 이런 게 가지고 있는 네.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길을 찾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또 다른 그림 말고 다른 거에서 공부했던 그 경험을 최근에 생각해 봤는데 그 공부할 때 처음에는 좀 막연하다가 할수록 했던 공부가 그 다음 길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제가 찾아갈 수 있었던 그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순지 하나만 해도 종류가 많아서 그 순지 특징을 다 알지는 못하겠고 최소한 저한테 맞는 정도의 것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둔 게 한 5-6가지 정도 다시 사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이 순지의 느낌은 이렇다는 정도는 좀 제발 좀 알고 싶어요. 근데 그 너무 어려운 너무 섬세한 작업이어가지고 어렵고 까다롭기는 한데 그거 알고 싶고 이제 악교 수를 한 것과 안 한 것까지 정도는 이제 구분하겠는데 그게 비율에 맞는 것까지는 또 제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색을 뭐 칠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이제 욕구가 생겨서, 그래서 그걸 어쨌든 하다 보면 제가 그 지난 다른 거에서의 공부처럼 또 그 다음 한 걸음을 또 가르쳐 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전시를 생각하면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2월이니까 좀 이렇게 조금, 예, 사실 부담스럽기는 해요. 부담스럽죠. 예. 이제 지금은 어떤 걸 해보고 싶은 욕구지만, 그러는 중에 제 마음 안에서 작품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좀 나오기를 바라는 게 있어요, 저한테. 제발, 제발. 하고 싶은 작품이. 예, 하고 어떻게 표현이 작품화 네. 되는 그 상황에서 제가 작품에 대해서 이제 작품으로 한번 가보자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공부하듯이 하는 게 또 작품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사실 좀 명확하지 않은 기대치이기는 한데, 우선 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이제 색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칠하면서 그 색에 대한 그 색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 그 색이 주는 그 맛하고를 이제 색에 대한 것, 그다음에 그 순지를 다룰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재료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네, 목표를 그게 갖고 계시죠. 현재의 목표예요. 네. 딱 두 개가. 네, 근데 현재. 사실 희대님을 보면은 저는 좀 공감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도 호기심이 많고 이게 호기심이 발전하다 보면 처음에 하려던 거가 좀 멀어지는 경우도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희대님 같은 경우에는 넓게 뭔가를 막 펼쳐두시는 것보다는 하나를 정해서 그거에 맞는 재료를 찾는, 나에 맞는 재료는 되게 넓은 개념이니까 하나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거를 찾는 그런 좁은 방향으로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 너무 펼쳐만 보면 고르기도 어렵고 그 중에서 뭘 할지 고르기도 어렵고 해서 이 결과가 나오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순지를 더 이상은 종류를 넓히지 않고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제가 맞으면 그거를 좀 킵하는 것, 일단 그래서 좀 맞는 순지에다 표현하고 싶은 거 있고, 그다음에 색 공부를 하면서 제가 사실은 현용 씨가 지금 유화 계속 하고 있는데, 유화는 제일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색 수업을 하면서 저도 유화에 관심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유화는 하진 않겠지만 이제 유화 차후에 유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색 하면서. 네. 그러면 이제 원대한 계획과 네. 또 이제 하고 계시는 또 작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같이 얘기 많이 나누고 작품하면서 실기 선배들도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작업하면서 같이 피드백하고 하는 거를 보시잖아요, 두 네. 분이. 그런 것처럼 두 분도 좀 선생님들이랑 같이 많이 의논하시고 좀 더 자유롭게 이제 작업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서아님은 괜찮은데 그냥 좀 제가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걸 많이 연습하는 장이라고 생각하고 네. 해보려고 해요. 네. 좀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평상시에 좀 저는 저보다는 주변 것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내가 생각하는 나와 실제 나도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네, 제가 저를 먼저 두고 선택하고 고민하고 하는 마음으로 네. 해보려고. 그게 작품으로 어떻게 이제 드러나게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원래 1시간 정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의 2시간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길게 했지. 할 얘기가 많았나 봐요. 네.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좋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또 고생하시겠지만 즐겁게 한 발 한 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인터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